네,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입니다. 자, 오늘 고민들 해결에 앞서서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주에 사시는 40대 후반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투자자입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요청할 종목은요, 하이마트인데요.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한 후로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한 달 전쯤에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쭉 떨어지네요. 추석 때쯤이면 매출이 오르고 주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을 올려주셨네요. 하이마트. 매수가는 58,500원이고요. 비중은 80%입니다. 하이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네. 네. 49,050원의 종가를 기록했네요. 하이마트. 진단 한번 내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M&A 그리고 그 경영진의 배임과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하한가도 기록했던 종목이죠. 참, 그 당시에는 한 77,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것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이 롯데쇼핑이 인수를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정말 큰 기대감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 시너지라는 것은 이익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냐. 앞에서 이제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했잖아요. 기업의 실적 이익 모멘텀입니다. 그 시너지를 롯데쇼핑과 하이마트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단순히 롯데쇼핑이 가져갔으니까 얘는 잘할 거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하이마트가 6월 달 들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재반등이 들어가면서 최근까지 흘러내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기 모멘텀입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이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5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58,500원입니다. 네, 58,000원에 매수가를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면 굳이 그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는데요. 주가가 돌아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우려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에 불식되지 않거든요. 서서히 돌아가는 게 경기이고 서서히 꺾이는 게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나, 그 경기에 대한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소돼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시는데 48,000원 밑에서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수익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어느 정도 가격 할인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뜰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계속 이제 기관 수급도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보유를 좀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자 한다면 63,000원에서 64,0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그 지난 그 인수 M&A와 관련된 재료 때문에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 이쪽으로 이제 부딪혔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6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두시고 64,000원이 넘어가면 그 시기에는 한번 64,000원 정도에선 잘라내줬다가 이후에 넘어가면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64,000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업 이익 모멘텀이고 이후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좀 고성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나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63,000원까지 보시면서 64,000원입니다. 네. 64,000원이요. 네. 근데 비중이 80%니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그 비중에 대한 부분도 그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 이후에
그 수익권도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라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제가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 성향에 맞게 이 종목을 그냥 기노업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는 큰 종목이 아니니까요. 네. 적당히 비중을 줄여주시더라도 뭡니까? 손실권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갖다 패지 마시고요. 네. 올라오는 시기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주고 종목 업종을 좀 변경하는 형태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네, 휴대폰 끝자리 3286님이 올려주셨네요. 카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7,4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카프로 오늘 마이너스 4.81% 하락해서 네. 13,850원에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카프로도 이제 카프로 락탐이라고 하는 화학 화학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형주이다 보니까 오늘 대형사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수급이 같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석유가 어제 어닝쇼크를 발표를 하고 나서 대형사들, 화학주 대형사들이 오전에 좀 많이 약한 상태에서 그 후반에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전에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커졌다가 밑꼬리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호남석유를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카프로라는 종목은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도 업종상의 이제 업종상의 모멘텀을 따라가는데 그 업종의 대표주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시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사들 약간의 좀 그 개별적인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화학 대형사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흐름이 확인돼야 중형주에 강하게 매기가 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매력적인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올라봤자 7, 8%가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카프로 정도의 크기의 종목군들은 3, 4일 동안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지금 16,000원 이하 구간, 15,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이하 구간 상에서 저점을 한번 잡았다가 지금 밑으로 미끄러졌는데요. 과대납폭 충분히 들어왔고요. 반등세기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좀 보고 가시는데 예, 밑에다 갖다 패실 필요는 없고요. 얘 역시도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탄력 있는 반등이 좀 들어오는 시기에 예, 그때 한번 다시 종목 진단 요청을 하시죠.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신 거죠? 예. 네, 카프로. 네, 카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3394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3일 전에 사셨는데요. 매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이 얼마나 되시죠? 네, 가격을 안 올려주셨어요. 안 올려주셨어요. 예. 일단은 어제 오늘 사이에 셀트리온 음봉 뚝뚝 두 번 예,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얘는 매수가 들어오면 정리하십시오.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매수가 근처겠네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요. 이전에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 경부터 공매도 세력을 뭐 진압하겠다라고 해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상당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이 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의 3만 원대 가격은 저렴하지 못합니다. 예. 큰 매력이 있는 가격 단가가 아니라서요. 이후에 아무래도 그 4월 달부터 2만 원짜리가 지금 3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공매도 쳐놨던 것들도 이미 환매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부분 들어왔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뒤따라주는 수급이 있어야 종목이 오르는데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음봉이 이제 두 번 길게 좀 떨어졌는데 차트 좀 보시죠. 어제 오늘 사이에 갭상승 나오고 음봉이 이제 길게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이제 그 시초 단가의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온 낙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비싸게 사셨더라도 한 37,000원 정도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오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근처 오시면요. 매도 후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네, 문자 상담인데요. 4951님이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23,8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좀 부탁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LG 디스플레이. 네, 오늘 플러스 2.08% 상승해서 22,10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진단 한번 받아보죠. 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제가 일부 시간에 LG 지주사 제 포트 안에 들어있는 종목 설명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게 LG 지주사를 지금 편입한 이유는 LG 지주사는 전기전자향뿐만 아니라 LG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LG 전자,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부터 3, 4분기 정도까지 실적 개선세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계속 이익을 더해가기는 하나 급한 턴어라운드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다른 타 전기전자의 세트 업체들 또는 부품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단기적인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 모멘텀이라는 게 서서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수 단가가 얼마라 그랬죠? 수영 씨? 네?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됐었죠? LG 디스플레이가? 23,800원입니다. 3,800원이요. 24,000원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4,000원 단가에 지금 편입한 상태에서는 손절매에 대한 고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제가 일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21,000원 이번 주 지난주 사이에 시장이 출렁이면서 만들어놨던 저점들은 다시 이탈되면은 약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고 가도록 하시고 매수가 위쪽까지는 차분히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나 24,000원 이상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밑으로 손절선을 21,000원으로 잡아놓으시고 보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쭉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소영 씨 오늘? 네, 오늘 뭐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문자가. 예. 야,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예. 보유하신 종목군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종목이 있나요 또? 아우, 지금 줄을 서고 있네요. 이거 어쩌면 좋죠? 말씀하시죠. 네. 네, 다음 종목은요.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많이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5247님이 올려주셨네요. 예. CJ제일제당. 자, CJ제일제당은 제가 차트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5월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해서 답 나오는 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8만 원 이하 구간상에서는 하방력 이걸 좀 띄고 있어요. 2주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일단 단기 받는 구간 안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매물대가 위쪽에 이제 첩첩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한 3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호흡을 좀 길게 호흡을 좀 짧게 보고 계시되 이 종목을 그냥 무작정 가져가자라는 관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보시면 패턴이 하나 나왔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기술 패턴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머리가 있고요. 여기가 왼쪽 어깨, 이쪽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천정형이 나온 거고요. 천정을 형성한 패턴이 나온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7월달 들어서 수급이 꼬이면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상에서 32,000원 정도 목표가 좀 보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잘라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서래요, 제가. CJ제일제당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네, 5,820원이에요. 40%입니다. 네, 목표가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단가가 얼마였죠? 단가요? 네. 5,820원입니다. 오늘 소영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많이 바쁘세요, 혼자? 오늘 좀 네. 이상해 보이죠? 네, 왜 이렇게, 네.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눈이. 저번에 첫 번째 강의 때는 좀 파이팅 하시고 예. 두 번째 강의 때는 많이 웃으시더니 네. 오늘 좀 시크한가요? 좀 오늘은 조금 제가 동생 된 표현으로 좀 아닌 것 같지만 좀 어리다고요? 아니요. 그럼요. 어리버리. 예. 스튜피드. 예. 자, 잠깐만요. 얼마라고 했죠? 5,800원이죠. 5,820원이요? 5,820원이요. 자, 전기전자 부품주입니다. 예. 전기전자 부품주 안에서는 세트업체, 전방의 세트업체인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쪽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하이닉스나 LED 만드는 애들 그 안에 이제 설비나 부품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작년 9월 달로부터 이제 계속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수급인데요. 수급표를 보면 지금 기관이 건드리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수급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애들은 현재로서는 기관에 기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IT가 됐든 다른 건설이 됐든 조선이 됐든 코스닥 시장의 뭐 자동차 부품이 됐든 애들이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이 일어나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크로바이텍은 기본적으로 기관 애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전기전자 부품 안에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되도록이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져주는 애들, 팔 때 강하게 팔더라도 팔 때 강하게 팔던 종목은 살 때도 강하게 사거든요. 그래서 크로바이텍은 약간 그 단기적인 매매 상에서 좀 제한해서 매매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5,800원이면 이번 달 초에 고점 잡힐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5,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5,600원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해주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기전자의 부품을 산다라고 한다면. 예. 네. 크로바이텍 5,600원 가까이 오면은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크로바이텍을 끝으로 오늘 종목 진단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